언니,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조카 너무 귀엽더라. 고마워. 출산 직전까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혼났다, 진짜. 형부는 오고 계신 거야? 안 그래도 아까 통화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바다였어. 아이고, 진짜 둘 다 마음고생 엄청 했겠네. 그나저나 형부랑 떨어져 지내서 어떡해?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언니 혼자 볼 수 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부탁할 게 있었는데 혹시 평일에 낮에만 좀 같이 아기 봐줄 수 있을까? 산후조리원 갔다가 산후도우미 쓰고 나면 이제 진짜 혼자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당연하지 언니. 안 그래도 나 병원 합격하고 쉬는 기간이잖아.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진짜 고맙다. 보수는 넉넉히 쳐줄게. 오예. 그럼 알바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한 달 뒤부터 출근하면 되는 거지?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은혜는 무슨, 내 첫 조카인데 이모가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여보, 우리 언니 애기 낳았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처형한테 연락드렸어. 애기는 잘 보고 왔어? 완전 조그맣고 아들이라 그런지 언니랑 눈을 쏙 빼닮은 거 있지? 익숙한 얼굴이 아기로 나온 느낌? 너무 귀엽고 신기하더라고. 나도 얼른 보고 싶네. 100일 지나야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애기 면역력 때문에. 근데 나는 먼저 볼 수 있다. 뭐? 어떻게? 나 병원에서 대기 빠질 때까지 언니네 출퇴근하기로 했거든. 형부가 지금 지방에 발령 나 있잖아. 그래서 주말에만 올라오나 봐. 애기 100일 되기 전까지는 혼자 못 보겠다고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애기 보는 거 장난 아닐 텐데 괜찮겠어? 남의 애기면 힘들어도 내 조칸데 뭐 어때.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봐야 점심 전에 가서 언니 끼니 챙겨주고 쉬게 해주고 애기 보다가 저녁에 언니 저녁 챙겨주고 퇴근하고 그냥 이렇게가 다야. 그럼 하루에 얼마나 있다 오는 건데? 글쎄, 한 8시간 정도 있다 와야 하지 않을까? 언니가 보수도 넉넉히 쳐준대. 그래, 그럼 처형은 좋으시겠네. 든든한 간호사 동생이 산후조리도 해주고. 그치? 언니가 인복이 있는 거지. 나 같은 전문 인력 동생이 어딨어? 내가 또 아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지원할 때도 분만실 지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여동생 하나 더 있었음 좋았을 텐데. 여동생? 왜? 같은 자매끼리 아기 가졌을 때 당신처럼 서로서로 도와주면 좋잖아. 외롭지도 않고. 뭐 꼭 자매여야만 가능한가? 당신도 하면 되지. 에이, 내가 어떻게 해. 임신도 못하는 남동생들이 뭘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겠어. 그런가? 그냥 집안일 도와주고 애 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뭐 그래. 근데 뭐 자매들끼리도 서로 애 봐주고 그런 일은 흔치 않아. 각자 사는 것도 바쁘고 애 맡아서 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나야 시간도 되고 애기도 좋아하니까 봐주려고 하는 거지.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아무튼 처형네 갔다 올 때마다 조카 사진 좀 많이 찍어와. 나도 같이 보게. 그래, 알겠어. 2년 뒤. 여보, 나 병원 일 그만둘까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힘든 건 알고 들어갔는데 2년 정도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가끔 적성에 안 맞나 싶기도 하고 3교대 하는 것도 생활 리듬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온몸이 다 상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른 일 알아보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원래는 일하면서 좀 다른 거 준비해볼까 했는데 무리인 것 같아서. 당분간 좀 쉬면서 다른 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 아, 그럼 나 혼자 벌어야겠네? 미안. 부담 주기는 싫었는데. 내가 금방 다시 알아봐서 취직할게. 아니야, 부담은 무슨. 이참에 푹 쉬고 리프레시 하는 것도 좋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일주일 뒤.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네요. 누나,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아기 보니까 아까 아팠던 게 거짓말처럼 싹 잊혀지더라. 그래도 자연분만이셔서 제왕절개보다는 회복이 빠르실 거예요. 퇴원하시면 조리원 가서 푹 쉬세요. 저희 언니가 그러는데 그때가 제일 천국이래요. 아유, 우리는 조리원 갈 형편은 못 돼서 안 가기로 했어요. 네? 아, 정말요? 요새는 다 조리원에 산후도우미 몇 주씩 쓴다던데. 누나는 안 써? 그래도 괜찮아? 산후도우미야, 나라 지원받아서 잠깐 쓸 수 있다지만 조리원은 가격이 보통이 아니래서 그냥 바로 퇴원하기로 했어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매형네 회사는 육아휴직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아마 2주 정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렇게나 짧게요? 하하하, 저남도 알겠지만 복지 좋은 대기업이면 모를까.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 같은 곳은 사실상 남자들은 육아휴직 쓰기가 어려워. 쓰라고 하지만 진짜로 썼던 분들은 다 승진해서 밀려나셨거든. 눈치 보여서 다들 못 쓰는 게 현실이야. 아, 그렇기는 하죠. 그럼 어떡하나? 누나가 진짜 고생이겠네. 괜찮아. 어차피 출산하면 독방 육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나온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기가 작을 때는 아기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대. 저도 언니네 아기 봐준 적 있어서 아는데 조금 피곤하긴 해도 진짜 예쁘기는 해요. 저는 조카였는데도 예뻤는데 형님은 자식이니까 더 예쁘실 거예요. 언니네 아기를 처제가 봐줬었어? 아, 그때 제가 병원 합격하고 대기하는 상태라 시간이 많았거든요. 형부는 지방 발령 나 있던 상태라 언니 혼자 아기를 봐야 해서 제가 같이 있어줬어요. 어머, 언니 너무 좋으셨겠다. 나도 이런 여동생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게. 안 그래도 아기 한 명 보려면 어른 셋은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걱정이 많아. 아, 시터 쓰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할 텐데 정 부담스러우시면 친정 도움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아유, 옳게 알면서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장사하느라고 아기 봐줄 시간 없잖아. 그렇다고 나 때문에 몇십 년째 하고 계신 장사를 그만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힘들어도 내가 낳은 새끼니까 내가 키워봐야지 어째. 힘드셔서 그렇지 아기 하루하루 크는 거 보면 보람 있으실 거예요. 고마워, 옳게. 아유, 누나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오늘 회사 동료분들한테 들었는데 육아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나 봐. 그분은 2인 1조로 적극 도왔는데도 엄청 힘들었다는데 누나는 어떡하나 싶네. 그러게,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인데 처형이 쓰던 육아 아이템 같은 것 좀 물려줄 수 있을까? 처형은 이제 안 쓰시잖아.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언니도 2달 있으면 둘째 예정일이라 달라 하기 뭐한데?
그래? 아쉽네. 뭐라도 좀 도움되면 좋은데. 돈 모아서 젖병 소독기나 뭐 그런 거 하나 해드리면 되지. 어차피 형님 출산하셔서 앞으로 친구분들한테 선물 받을 일밖에 없을 텐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이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녀서 누나도 친구가 많이 없어. 뭐 어쨌든 중고마켓에서 저렴하게 내놓은 거 구매해도 되고 방법은 많을 거야. 저 형한테 받으면 딱인데. 언니도 써야 된다니까. 근데 여보, 일은 얼마나 쉰댔지? 다른 일은 뭐 할지 생각해봤고? 아직 고민 중이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만둔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 그럼 당신 혹시 우리 누나 산후도우미 좀 해줄래? 뭐라고? 아니, 처형 산후조리도 잠깐 했었잖아. 한번 해본 거기도 하고 당신 원래 하던 일이 간호 일이니까 잘할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보고 당신 누나 산후도우미를 하라고? 아니 그때도 일 안 하던 기간이었고 지금도 일 쉬는 기간이니까 겸사겸사 누나도 도와주면 좋잖아. 안 그래? 좋긴 뭐가 좋아. 누가 좋은 건데 이게. 대신 내가 혼자 벌어오잖아. 100일까지가 힘들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100일만 우리 누나 도와주면 안 돼? 싫어. 힘들어. 당신 육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그럼 이런 소리 안 나와. 대체 나한테 뭘 시키는 건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니, 내가 당신이 하는 거 지켜봤으니까 하는 소리야. 당신 아기도 좋아하고 처형네 아기 봐줄 때도 힘들다 하면서도 엄청 좋아했잖아. 아니 그건 내 첫 조카고 우리 언니 아가니까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지. 형님네 아기랑 같아? 아니 우리 누나 아기는 당신한테 조카 아니야? 걔도 우리 조카야. 그리고 딸이라서 처형네 아기보다 더 순할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그 나이 때 아기가 아들 딸이 어딨어. 갓 태어난 아기가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같은 조카여도 언니는 내 친언니고 친하니까 가능했던 거지. 보통 자매도 친언니 아기 잘 안 봐줘. 당신 우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어떻게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뭐 차별? 당신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란 건 생각 안 해? 우리 언니는 그래도 나한테 보수라도 넉넉히 줬어. 형님네는 그럴 형편도 안 된다며. 형편 안 되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형님네가 감수해야지. 왜 애꿎은 내가 뒷감당 도와야 하는데? 아니 좀 도와달라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가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둬서 그런 거지. 그전까진 누나네도 그렇게 형편 나쁜 거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처지까지 왜 이래? 아니 처지가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나는 다른 일 알아보려고 쉬는 건데. 어찌 됐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분간 먹고 사는 건 맞잖아. 당신도 이유 없이 나한테 생활비 받은 거보단 누나네 시터해주고 돈 받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아? 당신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일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는 것처럼 보이네? 그게 아니라 당신 언니한테는 되면서 우리 누나한테는 칼같이 선 긋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정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원래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아니, 당신 누나 육아를 돕고 싶으면 당신이 도와. 당신이 우리 언니 육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 쓰고 도와줘 봤어?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육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게 무슨 소리야. 남자들도 당연히 육아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당신 우리가 아기 생겨도 이런 식으로 빠져있을 거야? 갑자기 우리 아기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아기면 당연히 나도 도와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야. 육아가 여자들만 해야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걸로 짐 빼지 말자.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육아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게 싫으면 당신이 나보다 돈 더 잘 벌어오던가. 진짜 어이없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알면 당신이 감히 나한테 형님 시터나 하라고 해? 그렇게 하고 싶음 당신이나 해. 일주일 뒤. 며느라, 잘 지내지? 네,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안 그래도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상현이한테 듣기는 했다만. 간호사 그만둬서 관련된 다른 직종으로 이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래? 간호사도 벌이가 괜찮은데 그만둬서 어쩌니? 벌이가 다른 직종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힘들어서요. 얼마나 쉴 예정이니? 6개월 안엔 재취업할 거예요. 그래, 1년은 안 넘기는 게 좋지. 근데 네가 분만실 간호사였다면서? 네? 네.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아기를 가졌잖니. 근데 고서방이 회사 다니느라고 아이를 잘 못 본다나 봐. 아, 저도 들었어요. 육아휴직 오래 못 쓴다고. 회사 다니는 남자들 다 그렇죠 뭐. 그래서 말인데 상현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분만실 간호사였다기도 하고 전에 언니 아기 봐준 적도 있다고 해서. 어머니, 설마 저한테 산후조리 도와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 얘긴 이미 상현 씨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게 아니라 상현이 걔가 아직 처세가 미숙해서 그런데 우리도 공짜로 봐달라는 게 아니거든.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게 매출이 꽤 나오는 편이잖니? 네가 일 쉬는 동안만 우리 손녀 봐주면 우리 쪽에서 더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언니도 돈 많이 줬어요. 언니 때처럼 많이 봐줄 필요도 없어. 딱 6시간 정도만. 응? 우리 애 푹 잘 수 있는 시간 정도만도 안 되겠니? 어머니, 제가 일 쉰다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직 준비하려면 공부도 새로 해야 하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할 게 많아요. 언니네 아기 볼 때는 다 합격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 아기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하니? 아침에 잠깐 가서 낮까지 봐주고 저녁에 공부하면 되지.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몰라? 그러는 어머니는 낮에 왜 손녀 못 봐주시는 건데요? 어머니도 저녁 장사하시는 건 매한가지 아니세요? 장사는 딱 오픈한다고 시작이 아니라 그 전 준비 시간까지 들잖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하여간 말대꾸는 꼬박꼬박 하기는 요즘 애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네? 말대꾸요? 그럼 너 그렇게 집에서 생활비나 축내면서 빈둥댈 거야? 이직 준비한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붙어 있는 여자들 내가 한두 명 본 줄 알아? 그러다 임신이나 해서 아예 남편 등이나 처먹고 살려고 그러지 너. 어머니,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상현 씨보다 더 잘 벌어요. 등을 처먹어도 상현 씨가 처먹었겠죠. 뭐야? 네가 그래봤자 지금은 백수밖에 더 돼? 얘가 아주 웃기고 있어. 어머니, 전 이직 준비하다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멀쩡한 전문직 여성 후려쳐서 베이비시터나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가상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게 보수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거면 시터 쓰세요. 왜 저를 못 시켜서 안달이세요? 보나마나 시터 안 쓰고 저 쓰려는 거 보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싼값에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이게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잘난 체를 해?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제가 잘난 게 아니면 제 신세는 왜 지세요? 시아버지 케어해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 제가 다니던 병원이라 대기 없이 빨리 수술 받으실 수 있는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분한테 수술 받고 케어받으려면 대기만 1년이 넘어가는데 제 덕에 아무 고생도 없이 케어받고 계시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빈정이 너무 상해서 안 되겠네요. 병원 그만뒀는데도 혜택 받고 있는 거 죄송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 바꿔서 대기 뺄게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너 그런 짓 하면 천벌 받아? 남의 집 귀한 딸 뻔뻔하게 시터로 쓰려고 하는 어머님이나 제 남편 놈이 천벌 받겠죠. 상혁 씨 같은 사람이랑 무서워서 어디 애 낳고 살겠어요?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제 남인데 손녀도 있으시니 할머니지. 그럼 뭐예요? 이 나쁜 것, 두고 봐. 아기 낳기 전에 본성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수월이 이혼해요. 손녀딸분은 할머니께서 직접 맡아 기르시고요. 아이고, 내 뒷모가.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나 남편과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 길로 바로 이혼했습니다. 제 덕에 병원 혜택을 받고 있던 시아버지는 바로 병실 빼고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셨어요. 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형님께서 전화와서 내가 낳은 아기인데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건 형님께서 사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싶었음 본인들이 하지. 왜 애꿎은 사람을 개고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랬을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어머니께서 수간호사로 계시는 병원에 합격해서 새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결혼 생활 내내 벌이는 제가 더 좋았어서 모아둔 돈 다 들고 나오니 꽤 되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미뤄야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제 가치를 후려치던 지방과 연을 끊어서인지 하루하루 제 가치를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주인 손맛 한번 끝내준다면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연일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바쁘면서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종종 인간 같지 않은 시누이와 시모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합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기로써니 남편이 회사 일하고 있으면 집안일이며 설거지며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정신이 있니 없니? 나 힘든 거 알면서도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 어머님, 저도 제 나름대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요리도 많이 배웠고 혀랑 손맛은 어디 가서 꼴린 적 없고요. 맞아, 엄마. 집사람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고 어지간한 건 맛만 보고도 다 따라 만들 정도라니까? 믿고 우리 한 번만 좀 도와주라. 그랬다가 실패라도 하면 우리 집안 소중한 재산 다 떨어먹고 거지 되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번만 믿어달라니까. 연희 걔랑 매부한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잖아. 엄마는 왜 꼭 우리한테만 잣대가 엄격해? 나는 너희들 돈 잘 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에 남자도 여자도 다 나가고 나면 집안일은 누가 한다니? 세상 이치가 음양의 조화가 이뤄져야 만사가 형통한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님, 남편도 저도 둘 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저 식당이라는 동안 일이며 집안일도 거들어준다고 했고요. 남자가 무슨 민망하게 집안일이라니? 여자가 무슨 또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고? 아유, 너희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법 연구라도 하니? 결혼식도 조촐하게 한다고 그 유난을 떨어서 사람 심란하게 하더니. 결혼식 조촐하게 한 건 엄마가 돈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 거잖아. 연희는 유학에 쇼핑몰 사업한다고 돈도 보태줘 놓고 나 차별하는 거야? 걔 사업에 보태라고 한돈 있었으면 우리도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안 그래도 연희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꾸나. 내가 다시 말 꺼내기 전까지는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거라. 알겠니? 내가 진짜 참으려고 해도 서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옛날부터 엄만 늘 이런 식이었어. 지 친자식인 연희는 예뻐하고 나는 전 부인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어쩐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런 데서부터 다 차이가 나잖아. 당신 맘 힘든 거 알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말자.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놀러 오면 밥도 차려주고 나름대로는 신경 써주시잖아. 결혼식 가지고 아까 우리한테 이상하다 뭐다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연희한테는 없는 돈까지 긁어모아 퍼주고 왜 맨날 피해보는 건 우리 몫이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돈 투자하라고 해놓고 돌려받은 거 하나 없게 만들었으면 책임감 정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지. 아가씨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네. 이젠 어떡하려고? 돈이야 그냥 줬다고 생각해버리고 포기하자. 난 당신이 회사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 식당이야 뭐 포장마차처럼 작게 차려도 될 문제고. 아님 당신이 연희한테 돈 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단 좀 더 어려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는 아니잖아. 아가씨 성격 장난 없는 거 알고는 있지만 당신 말마다나 가릴 처지가 아니기는 하네. 한번 말이나 해볼게. 안녕하세요 아가씨. 혹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말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무슨 돈이요? 알아듣게 말해보세요. 왜 몇 달 전에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셔서 4천만 원 드렸었던 거요. 그 돈요? 죄송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얼마 전에 SNS 보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새 차도 뽑으시던데요. 그건 남편이 사업하니까 허세 부린 거죠. 실제로는 알거지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4천만 원 얼마 된다고 꼭 받아내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4천만 원 얼마 안 되는 걸 꼭 안 갚으실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적어도 날짜라도 특정해 주시면 그때까지는 재촉 안 하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갚을게요.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당장 저 식당 오픈할 가게 둘러보고 있는 마당인데 1년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엄마한테 손은 벌려봤어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 쪽 붙어 가보세요. 이미 말씀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반대라 하시네요. 하여튼 1년 기다리라고 했으니 저는 그때가 딱 좋겠다 싶어요. 설마 가족끼리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로부터 1년 뒤 약속한 기간이 되었음에도 시누이 내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일을 포기하고 홀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요. 어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때에 뺑소니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뺑소니 일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정신이 없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 나갈 곳이 한둘이 아닌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구나. 네가 알아서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저도 죄송해요. 돕고 싶기는 한데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 빌려드린 돈 조금이라도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 돈 받겠다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너 형편 안 좋은 건 알겠다만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서 하는 말 아니니?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해봤자 하늘에서 그게 갑자기 떨어져? 가뜩이나 애 뺑소니 당했다니 심란한데 이런 문제까지 말을 해야겠니? 어머님, 그이 걱정이 되기는 하세요? 남편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비 조금도 못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이게 어디서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못돼 처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진정하자. 이런다고 오빠 다친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많이 심란하시니 이러는 거겠지. 어차피 사람 살고 죽는 거 다 천명에 달린 거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지.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매달리시더니 필요할 땐 나 몰라라 하시는 거 보니 참 가증스럽네요. 당신들 도움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 신경 끄세요. 언니,
나 진짜 돈 갚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언니가 일단 화난 것 같으니까 엄마랑 당분간은 말 안 걸고 있을게요. 부디 오빠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힘들다는 거 모른 척 하고 싶겠니? 근데 돈이 없어서 우리도 당장 골골거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다 같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인데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도움 바랄 일이냔 말이다.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말들이 참 많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게 참고 좋게 말해줬더니 끝까지 대들어? 정녕 시엠이 잡아먹겠다 이거냐? 엄마 참어. 언니도 나중 가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남편과 생판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남편을 위해서 제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대출을 더해 식당을 차렸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를 동안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식당의 일이 자리 잡아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나다 시엠이. 지금 큰일 났으니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거라. 어머님이 병원에는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그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승찬이 말고 연희한테 큰일이 났어. 애가 지 남편 사업 돕는다고 과로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신장에 무리가 간 모양이더구나. 신장에 무리가 가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가씨가 위급하다는 거죠? 내 말 지금 허투루 들었니? 김서방은 사업에 정신없고 나는 늙은 몸이라 지금 어떻게 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네가 신장 이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신장을 왜 떼줘요? 너가 얼마 전에 승찬이 문제로 스트레스 줘서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냐.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도와야 나중에 너도 힘든 일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제가 새벽에 재료 손질하고 하루 종일 식당일 하면서도 SNS는 계속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가씨가 돈 없다면서 사치 부리고 SNS에 자랑질하는 거 매일 같이 보려고요. 여행에 호텔에 비싼 명품에 잘도 써대던데 단 한 번도 제 남편 병원비 보탠 적이 없었죠? 어머님이랑 마찬가지로 남편 병문안 한 번을 안 왔고요.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도와달란 소리가 나와요? 사정이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잖니. 애 목숨이 달린 일 아니냐. 내가 미안하다 치자. 응?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니? 사람 새끼 아닌 걸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댁 잘난 딸 떼줄 신장 없으니까 지 남편 걸 떼달라고 하든지 당신 걸 떼주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가족의 정 봐서 참고 있었던 민사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지금 애가 사경을 헤매는데 소송? 이런 마귀 같은 년. 내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나도 댁들처럼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처음 보니까 쌤쌤이네. 저주할 거다. 인과응보라는 말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사람 죽는 거 외면하고 네가 잘 살 줄 알아? 댁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인과응보야. 그리고 언제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천명에 달린 거라며? 이게 지금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내뱉어? 이 멍청한 여자야. 자기가 한 말은 기억 좀 하고 내뱉어.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식기를 던지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죠.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뒤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재활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잘 들었다. 지금 연희는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너희 마음도 편하지는 않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요즘 정말 살맛나. 승소해서 빌려준 돈도 다 받아내고 아내 일 도우면서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고. 말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엄마 말 제발 귀담아 듣거라. 지금 김서방 사업 망해가는 거 내가 있는 돈으로 간신히 위기는 넘긴 상황이거든. 신장 떼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니? 예전에 나한테 막대한 일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인과응보 잘 치르시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이게 끝까지 시애미한테 막 대들어? 승찬아, 너 이런 꼴 두고 볼 거니? 나 의식 없을 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어준 사람이고 나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야. 나한테 이제 엄마도 동생도 없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선 너네들 그러고도 행복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던 시어머니. 결국 사업은 그 뒤로 도산을 해버리고 일을 돕겠다고 투자했던 시어머니 역시 망해버리고 말았죠. 애지중지하던 딸이 받아주지 않아서 늙은 노인네가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의 인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어 자주 맞닥뜨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히 막장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기생충처럼 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시누이며 자기의 부모만 배불리려고 했었던 막장 남편. 그 막장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직장 때려치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못 참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화날 때 결정 내리는 건 항상 틀리잖아.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을 해봐. 내가 가게 일,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장 이 자식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손님한테 아양을 떨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란다. 기가 막혀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래도 3주나 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사장이 미친 자식이라 그래. 사실 첫 인상부터가 좋지 않았어. 나이가 30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니까. 아니 내 나이가 30이든 50이든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무원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이 됐다고 말하면 배려라도 해주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근데 갑자기 결혼 기간은 왜 물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 때려치운 게 몇 개야? 사장이 어린데 반말한다고 때려치워. 나이 묻는다고 멱살잡이 해.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다짐까지. 당신 애 아니잖아. 결혼도 했고 어엿한 성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 나 애 같은 놈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겠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니 그것도 실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잖아.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뒷담화한다고 때려치우기나 하고. 당신은 정말 근성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나 정도면 근성 있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요즘 직장 안 구하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아가씨처럼? 그래, 혜민이만 하더라도 대학 멀쩡히 잘 졸업해놓고 지금은 완전 거지 신세잖아. 기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이혼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든 챙겨오겠다고 가짜는 모성애에 발휘하질 않나. 걔 보면 내가 갑갑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야. 난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할 건데? 당신 빵집 가게에 일하지 뭐. 아내가 빵집 가게 사장이겠다. 남편인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는 마누라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에이, 그거야 다 과거 얘기지. 그리고 빵집 잘 되는 덕분에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 손목도 요즘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손 하나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나 일에서만큼은 깐깐한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모르는데? 살살 좀 하자.
돈돈거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고, 당신이 허구한 날 일하다 때려치우길 반복하니까 바쁘게 무리하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금이며 저축이며 이래저래 들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가려는데 자꾸 잔소리하지 좀 마. 참, 빵가게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힘들게 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회포 좀 풀고 오게.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다니는 직장이며 아르바이트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관둬버리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차질을 줬습니다. 내가 말한 거 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솔직히 경영인이 뭐니 할 정도로 큰 빵가게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이곳도 직장이야. 당신이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못하면 나도 자꾸 혼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불러서 혼낼 수도 있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줘야지. 가게 일이 서투니까 실수쯤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게 일만 서툴면 내가 말을 안 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최소한의 성에 몰라? 재료 준비 힘들다고 해서 카운터 앉혀놨더니 손님 와도 인사는커녕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CCTV 사각에서 빵 몰래 훔쳐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었지? 직원이 발견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매장 실적에 펑크나는 거였어. 알아? 이런 일 반복되면 소문나서 다른 애들도 도둑질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에이,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해봐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배고프고 돈 없는 애들이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 게다가 CCTV 위치 사각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나오질 마. 여보, 잘 생각해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당신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건성으로 임했던 거야.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맡겨두라고. 가게일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믿고 맡기라는 건데?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기회를 주라. 응?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반죽을 하는 것부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남편은 빵가게에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틈도 없이 문제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당신 아가씨한테 오늘 케이크 드리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3만 원짜리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걸 그냥 드리면 어떡해? 에이, 동생이 그걸 혼자서 먹겠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먹고 아들하고도 같이 먹겠지. 나도 그게 우리 가게에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도 가끔 동생이 애 데리고 가게 놀러 오면 남는 빵 주곤 했었잖아. 어차피 남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당장 손님한테 팔아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일 헛배웠네. 알지, 아는데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 동생 혜민이가 몸 불편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모시면서 간병하는 거 생각하면 빵값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걔 혼자 애도 키운다고 마음고생도 심한 상황이고, 안 그래? 내가 발견한 게 한 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한 달 동안 동생한테 몇 번 빵 쪼가리 주긴 했다만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될걸? 그런 거 째째하게 따질 시간에 빵 반죽을 더하고 설탕을 더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당신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 할 것 같아서 직원들 통해서 다 확인해봤어. 내가 병원 간다고 자리 비울 때마다 찾아오셨던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도 있었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못해도 50만 원은 되더라.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어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오케이, 오빠가 돼서 동생 좀 챙겨준 것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서 얻는 이득도 있을 거 아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웃긴 일 아닌가?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로 콘셉트 바꾼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이제 일 적응해서 1인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 앞으로 일도 더 능숙해질 거고 당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냐? 직원 괜히 더 고용해봤자 생돈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팔빵을 아가씨한테 다 넘겨서 가게 망하는 꼴을 보고 있으라고? 가게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앞으로 나도 주의할 거고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파는 빵은 안 주도록 할게. 신경 쓰겠다니까. 일단 좀 믿고 맡겨보기나 해봐라. 응?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이었으면 바로 고소 들어갔을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남이 아니라 남편인데. 어쨌건 용서해 준 걸로 알고 나도 적당선으로만 할게. 남편분이 신우한테 빵 줬다는 건 어떻게 됐어? 완전 기강 잡을 거라고 하더니 잘 됐니? 오히려 시부모님 아픈데 모시는 신우이 불쌍하지 않냐고 대들기만 하더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잘했다고 뻗대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네. 남매가 싸우는 것보다야 사이좋은 게 좋지. 어지간하면 너도 기분 풀고 잘해드려. 그래도 이 직장 저 알바 전전하시더니 빵집 일은 잘 적응하신다며. 게다가 모르는 사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단 그래도 부부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들 심정이 이해가 갈 지경이야. 열심히 안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하든지 일머리 둔하면 성이라도 보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 뭘 시켜놔도 건성건성 언젠가 늘겠지 하면서 천하태평이라니까. 내가 사장이고 지가 남편이라 참았지. 맘 같아서는 100번은 넘게 잘났다. 적어도 너 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그래도 신우이라는 분 빵 주는 거 말고는 큰 사고는 안 친 모양이더만. 모르지. 한번 날 잡아서 CCTV 확인 쭉 해볼까 싶어. 그렇게까지? 빵값 그거 가게 수입에 비해 얼마나 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믿고 가게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서 또 뭔가를 저질러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솔직히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 내 가게에 와서 빵 받아가면서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 나도 너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봤잖아. 관상이 좀 드세 보이긴 하시더라. 돈도 좀 밝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 지금 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빵가게에 빵 얻으려고 방문하면서도 가방이며 구두는 아주 비싼 것만 둘둘이더라.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얼굴 본 적 있었는데 돈 날 구석도 없는 사람이 새 지갑에 새 가방에 새 목걸이까지 아주 번쩍번쩍 치장을 했더라고. 네가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린다며? 신우이 이혼한 전 남편한테도 양육비 받을 테니까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잖아. 아님 못 자가? 그런 거 걸치는 걸 수도 있고. 가짜 같지는 않았고 SNS 보니까 좋은데 여행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남편분한테 물어봐. 동생이니까 뭐라도 알고 있겠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빵 가게 와서 그만 얻어먹으라고 하면 뭐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신우이의 수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기에 남편에게 이를 직접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아가씨 말이야. 지금 백수 신세인 걸로 알고 있고 일 안 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명품들을 둘둘 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일걸? 짭은 무슨. 저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을 때 내가 넌지시 떠보니까 발끈하면서 보증서까지 보여주더구먼. 당신은 뭐 혹시 알거나 들은 얘기 없어?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캐봤자 나올 거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왜 이런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그래? 일 배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발끈하고 그래? 와, 이런 식을 또 몰아간다.
내가 발끈했다고? 정말 발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화부터 풀어. 아가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지 할게. 아니 물어보지 말고 괜히 내 가족 의심해서 추궁하지도 마. 걔가 대출을 받든 지 남자를 하나 꼬셨든지 뭐 돈 나올 구석이 하나쯤은 생겼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걸 굳이 캐내려는 이유는 뭔데? 신우이도 내 가족이야.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아껴주는 줄은 몰랐네. 얼마 되지 않는 빵값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벌벌 떤 적은 없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원칙에 어긋난 건 시정하려고 했던 거고. 됐으니까 탐정질 그만하시고요. 당신 손 회복하는 거나 신경을 써. 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손 아프다고 일 도와주고 있고 가게 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가진 거에 고마워하면서 살아. 시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버리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거 더 불릴 생각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라고. 어이가 없다. 빵가게 직원이 지금 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야? 직원이고 사장이고를 떠나서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신우이한테는 별의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아주 내로남불 제대로다. 알겠어. 당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야. 노력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당장 나 없으면 빵가게 일 죄다 스톱인 거 알고는 있지? 단순히 신우이가 써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무슨 약점이라도 발각된 사람처럼 발끈하며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던 저는 신우이를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그동안 가게 자주 방문하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 병원 간다고 자주 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아요. 오빠가 새언니 대신해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빵도 잘 먹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빵가게에 자주 들르시는데 밀가루만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 보러도 종종 오시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요. 새언니가 제 몸까지 걱정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빵 말고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챙겨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품위 유지하랴 이래저래 돈 나갈 구석이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변에 직장 같은 거라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빙빙 두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돈이 어디서 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쥐뿔도 없는 백수인 주제에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새언니가 저 걱정해줘서 연락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의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설마 하니 제가 몸이라도 팔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보이시는 걸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냐고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새언니 손목이나 얼른 낫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오빠한테 가게 빵 받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설마 하니 기분 좀 상했다고 오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족 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대드는 신우이를 보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건드렸을 뿐인데 발끈하는 남편이나 신우이에게 확실히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로 친구와 함께 가게의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 CCTV 이 장면 좀 봐봐. 이거 빵봉투에 돈 담는 거 맞지? 조금만 돌려봐. 거기. 카운터에서 빵 담는 구간. 네 말이 맞네. 빵 담고 돈 거슬러 줄 때마다 조금씩 봉투에다가 돈을 따로 챙기네. 와, 남편분이랑 완전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이거 횡령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요절내면 좋지? 어떡할까? 영선아,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해버리고 싶어도 손이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듣자 하니 네 남편이랑 신우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당분간은 지켜봐. 지켜보고 증거 더 모은 다음에 발뺌 못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그럼 이런 꼴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번 한 번만 이런 거라느니 뭐니 하면서 또 네 속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어차피 너 손 나을 동안 직원 다시 구하기도 애매할 거 아냐.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직원을 새로이 알아보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더욱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쉬운 입장인 척 굴기도 했죠. 여보, 생각해보면 아가씨한테 당신이 빵 줬다고 해도 나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안 알린 거잖아. 내가 그걸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웬일로 기특한 소리를 다 하냐?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기나 해. 당신한테 당연히 앞으로 잘할 거야. 아가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지. 따지고 보면 간병도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육아까지 하고 계신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야 당신이 좀 정신을 차렸구먼. 앞으로도 가게 일 당신만 믿고 있을 테니까 잘 부탁할게. 가게 매출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즘은 다 불경기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돈 조금 덜 벌리고 더 벌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손 닿는 것만 신경 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저는 남편을 칭찬하며 방심시켰고 덕분인지 가게에서 남편은 신나게 돈을 빼돌리더군요. 뻔히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CCTV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빵집에 돈을 횡령한다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거들먹거리는 투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니, 왜 또 직원을 뽑고 그래? 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건비 생각도 좀 해야지. 가게 운영도 요즘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써서라도 빵집 활발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게 일이 완전히 손에 붙었거든. 괜히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현상 유지라도 잘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당신 의견이야 존중하지. 그런데 난 추가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마누라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도 이제 고급 인력이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인데? 그거야 엄마 아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시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집에 가면 적당히 수발 좀 들어드리고 해. 물론 혜민이도 신경 쓰겠지만 며느리로서 당신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모시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모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기생충?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냐? 그래, 기생충. 가게에 있는 빵 빼돌려서 신우이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빼돌리는 놈이 기생충이 아니고 뭔데? 믿고 맡겨놨더니 몰래 돈을 빼돌리기나 하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직원들이 하는 모함에 속아서 이러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모함이고 자시고 CCTV에 다 나왔다고. 이 미친 인간아. 돈 빼돌려서 빵봉투에 담고 신우한테 건네는 거 보니까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더구먼. 하여튼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 당신 덕분에 일도 재미있어졌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두라고? 그래도 이번 일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어. 도둑놈을 직원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넌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싹수 없는 시누이 몰래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훔치는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여보, 내가 혜민이랑 같이 밀게. 제발, 응? 당신이 이러면 나 정말 죽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다. 빼돌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혜민이랑 같이 당신한테 빌게. 그렇게 하면 당신 속이 풀리는 거 맞지? 응? 걔랑 같이 빌든 말든 난 상관없고 이혼은 이미 확정이야. 잘한다 해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라 하질 않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번에 바닥까지 제대로 봤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남편의 애원을 듣자 하니 골치가 아파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큰 만큼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누이며 남편이 제 빵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선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냐며 또 지겨운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시누이는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해댔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린 거라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죠.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 일가라고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